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중심가 그 종로에 있는 그 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보신각과, 그리고 이 종로 3가에 있는 탑골공원 안에 있는 그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그 종로에는 이 행랑들, 그러니까 시전 행랑이 줄비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랑에 많은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물건을 살면서 어떤 도심 시장에 아주 활발하게 이동하는 이러한 길이 바로 종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로라는 이 말 자체는 나중에 이제 붙여지게 된 거고요. 이 처음에는 이제 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전 행랑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많은 인파가 여기에 모여지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운종가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파가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해서 이제 운종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길 종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운종가란 어떤 길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그 운종가가 바로 한양 중심 가운데에 이렇게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많은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전 행랑이죠. 바로 국가의 물품을 공급하는 이러한 장사 하는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국가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또 이렇게 전매 특권을 갖고 있었던 비단, 무명, 모시, 어물, 종이 이런 물건들을 그들만이 전매할 수 있었던 특권을 갖고 있었던 또 이런 가게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유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전은 지금도 그 이름을 상표로 갖고서 가게를 하거나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많이 있고, 또 간판 이름도 아직도 유기전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이 종로에 이러한 수많은 시장 행랑과 유기전이 있었는데, 이 조선 초기에 이렇게 시전 행랑이 만들어지고, 또 조선 초기에 활발한 어떤 이 도성의 기운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전 행랑은 이 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 태종은 이 시정 행랑을 통해서 상당히 재정을 튼튼히 하고 또 왕권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전 행랑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면서 어떠한 이런 도성 안에 있는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졌던 곳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이름이 이 시전 행랑과 연관지어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피막골, 피막길 이러한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때 당시 시장 행랑이 있었을 때 그 동네 이름을 피마동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피마동 바로 뒷길, 운종가, 그리고 이 시장 행랑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골목들, 이러한 것을 피막길이라고 불렀고요. 이 피막길에 함께 있는 이 가게와 그리고 이 집들, 이러한 것을 합쳐서 그 골목들을 포함돼서 피막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피막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도로명을 이제는 피맛길, 피막길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도 부르는데, 공식적으로 도로명이 2000년도 들어와서 2010년인가요? 언젠가 피막길로 이렇게 이제 불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시가 됐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피막골, 피막길 이렇게 만약에 부르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피막길로 부르게 됐던 또 연유는 바로 그 말 뜻에서 이제 말을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말을 피해 다녔냐면 이 운종가에는 많은 고관 대작들과 양반들이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큰 길로 다녔습니다. 즉, 이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으니까 그 길로서 많이 그 대굴로 드나드는 양반들과 그리고 어떤 그 고관들이 그 사용을 했던 그 길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서민들이 그 고관 대작이나 높은 그 양반들에게 매번 예를 갖추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정도전이 한양을 건설할 때 어떤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피막길을 만들었다라고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적으로는 기록에는 이 시정 행랑길이 이제 태종 때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피막길은 이 일반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백성들이 이 큰 도로도 다니지 않고 바로 말과 마차들을 피해서 편안히 다녔던 길이 바로 그 뒷길이었고 바로 그 길이 더욱더 많은 이런 백성들이 다녔던 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막길은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또 이 피막길과 함께 또 이제 우리가 전해져 오는 또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거덜나다, 뭐 거들먹거리다 이런 말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높은 양반 그리고 고관 대작들의 말과 함께 다녔던 그 하인을 거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거덜은 이 사복시에서 말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거들고 했던 그 하인을 거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운정가에서 지체 높은 양반이나 고관대작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인이 거덜이 함께 이제 오면서 말 옆이나 말 앞에 서서 이제 권마성을 외칩니다. 즉, 쉬 물러거라 하면서 이제 잡인들을 이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목청을 길게 내어 뽑으면서 이제 옆에서 외치거나 앞장서 가지고 외쳤던 그 하인을 우리가 거덜이라고 합니다. 그 거덜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권마성을 외칠 때 어떤 그 양반이나 고관대작의 어떤 권위를 자기가 이렇게 빌려서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덜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허세 그리고 횡포를 이 백성들이나 상인들에게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거라 하면서 늦게 물러나거나 또는 옆에 있는 상인이나 이렇게 백성들을 막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행포도 부리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덜이 막 흔들거리면서 걷고 또 함부로 발길질하고 또 갖은 횡포를 부리고 이러한 것이 운정가에서 많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이나 일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덜의 흔들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 살림도 흔들거린다. 거덜처럼 내 살림도 흔들거린다. 이렇게 사용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을 몽땅 없어지거나 아니면 몽땅 털리거나 이러한 뜻으로 이제 썼나 봅니다. 그래서 거덜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유래됐다고 하고요. 또 이 거덜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또 이렇게 이제 횡포를 벌이고 흔들거리면서 함부로 발길질하고 잘난 체하고 이러한 것을 거들먹거리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 피막길에서 일반 장사인과 백성들이 다녔고 바로 이 대로변은 가마와 말을 탄 양반들이 다니면서
또 이러한 말들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피막길은 말을 피했다기보다는 거덜을 피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피막길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면서 자기 일을 못하는 이런 사정에 그 피곤한 나머지 스스로 그 뒷길로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붙여졌던 길이고요. 그래서 이 피막길은 그 지금 이 종로 일가에서 종로 그 종각이 있는 그 길의 시정행랑 뒷부분이 이제 피막길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넓게는 이런 이 창덕궁이 있는 그 종로길까지, 그리고 창덕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좌우로 만들어진 골목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피맛골이라고 이제 또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종로 일가에서 종각까지 있는 길, 거기에 종각에 보시면은 또 그 의금부터가 있었고요. 그 의금부터에는 지금도 표지석이 표지석을 세워놨죠. 이 표지석에 보면은 이수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면서 그 의금부터에 있다가 쫄병으로서 강등되고 쫄병으로서 백의종군하는 모습이 이제 그 시전 그 상인들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바로 그 의금부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종각 앞 맞은편에 있었던 길이죠. 이렇게 거기에는 지금 종로에는 시전행랑과 유기정과 그리고 이 피막길이 같이 함께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했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길, 그 쪽에 이제 종각, 지금의 이제 뭐 종로 2가 그리고 종각역, 그 종로 1가와 이제 종로 2가 바로 그 종로 사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종각에 이 종이 달려 있는 보신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바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런 종각이 그 처음부터 태조 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종로 사거리에 있는 보신각이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지금의 인사동 입구에 그 서편에 바로 종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종이 있는 루,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각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전통 가옥에서 그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그 한 길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2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루, 그러니까 한 길 정도 떨어져 있는 걸 종루, 그러니까 종이 달려있는 루다라고 이야기하고, 각이라고 할 때는 지면에 건물이 주춧돌 위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그 반 정도 작은 어떠한 그러한 그 건물이 그 인사동 입구에 서편에 종루가 그 태조 때 세워져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루로 있었고요. 그 종루가 나중에 그 태종 때인가요? 그때 다시 바로 현재 위치로 이것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종로 사거리에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약간의 그 앞쪽으로 해서 다시 이 종루가 세워져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현재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은 이제 인사동에 처음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태종 때 이렇게 옮겨져서 거기에 이제 종루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현재 우리가 종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즉 종이 있는 루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종루는 광해군 때에 이렇게 세워졌다가 나중에 이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좀 뒤로 이동된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바로 요 위치에서 좀 앞부분에 좀 있다가 이제 뭐 그 화재가 여러 차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중건해서 몇 번을 4차례, 5차례 이렇게 중건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세종 때입니다. 그 세종 때 다시 이제 이 종루를 짓습니다. 그 세종 때 다시 이제 그 좀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 지금의 모습처럼 뭐 밑에는
이렇게 말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당히 정면 녹환과 측면 내칸의 큰 규모로 지금과 모습과 비슷하게 세종때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 지어주고 거기에는 다시 또 누기라고 그래가지고 물시계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시계도 지어져서 정확한 시계를 이제 재기 위해서 이 누기라고 하는 물시계도 달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에 세종 초에는 이 물시계가 잘 맞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태종 때군요. 태종 때 이제 다시 만들면서 잘 물시계도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종 때 와서 이 경복궁에 있던 자경루에서 정확한 시간을 전달받아가지고 여기 보신각에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보신각은 그때 당시 세종 때 도성 안에 바로 시기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루였던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신각, 이 이름은 고종 때 지어진 겁니다. 종루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은 우리 가옥에 이 종이 달려 있고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종루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종 때 보신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루, 종각 이렇게 불렀다가 이 고종 때 보신각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어서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했던 것이죠. 고종 때 단층으로 정면 3칸에 측면 2칸에 예전의 모습이 아닌 아주 작은 이런 전각 안에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사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보신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신각이 옛 추춧돌인데 종로 사거리에서 이 보신각을 이제 종로 사거리를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제 이 종각도 뒤로 밀려졌고요. 또 1970년대 초인가요? 1970년대 초에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유물들, 그때 당시에 이 종루들의 있던 주초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하 3m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추춧돌들이 그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마당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의 크기가 아주 엄청납니다. 이 사진상에서는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직접 보면은 엄청나게 큰 주춧돌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만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종루의 크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주춧돌도 발견돼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들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신각의 이 건물이 처음에 태조 때 종루가 인사동 입구에 지어졌고 또 나중에 태종 때 시전 행랑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인사동에 있던 종루를 다시 이렇게 종로 사거리에 이제 다시 옮겨왔고요. 그리고 또 세종 때 또 이제 더욱더 새롭게 이제 크게 지금의 현재 모습과 비슷한 규모로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종 때 지어졌던 그때 당시의 종루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그때 종루는 사라지고요. 이렇게 주초석만 남아서 다행히 우리가 지금의 그 당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 때 광해군이 단층으로 아까 그 사진에서 고종이 단층으로 보신각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한 단층의 모습은 언제 있었었냐면은 바로 광해군 때 이 보신각을 단층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층으로 이제 이 보신각을 세워 놓은 상태로 이제 이
보신각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또 이제 숙종 때 또 이제 그 뭐 화재로 전소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세워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각에는 이 종에는 보신각이라는 건물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보신각에 이제 그 중요한 그 종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보신각에 그 종이 매달려 있는데 이 종이 바로 이제 그 종을 울림으로써 보신각이라는 그 제 기능을 이제 그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보신각에 달려 있는 종은 새로 만든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오래 전부터 즉 그러니까 이 태조 때 이 인사동 앞에 그 종들을 만들고 달았던 종, 그 종은 이미 없어졌고요. 또 세종 때 이 지은 이 종루, 새롭게 다시 지은 종루, 그리고 거기에 매달았던 종, 그 종도 임진왜란 때 이미 파손됐고 화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보신각을 만들고 매달았던 그 종이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보신각 옛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광해군 때 단층으로 이 종각을 지었고 그 종각에 들어갔던 종이 이제 보신각 옛종인데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종을 가져와서 이 단층으로 지어진 보신각, 그러니까 그 당시 보신각이 아니라 종각이죠, 종각. 그 종각에다가 종을 넣었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명동성당 앞에 그때 당시에는 명례동의 고개에 그 종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례동의 고개에 그 시간을 알리고자 매달았던 그 종을 떼어 와서 광해군 때 그 종각을 지으면서 거기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명례동에 있었던 그 고개에 걸렸던 그 종은 어디서 또 왔느냐? 그 종은 바로 사찰에서 가져왔었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기 명동성당 앞에 있는 고개길을 종현이라고도 부르죠. 바로 종이 달려있던 고개에서 이제 종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명례동 고개에 있었던 그 종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은 이 정릉사, 그러니까 태조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매달려 있었던 그때 정릉사에 있었던 종이 또 원각사라는 곳으로 거쳐가지고 또 원각소에서 보관하다가 그 원각사가 그러니까 철거되고 또 그리고 철거되고 그게 이리저리 왔다가 또 뭐 숭례문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숭례문에 있다가 다시 이제 명례동 고개에 매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례동에 매달렸던 바로 그 종을 보신각, 그 당시에 종각에 광해군 때 안치했던 것이죠. 그것이 언제 때까지 그 종을 쳤냐면은 1985년까지 그 옛종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종을 1985년까지 그 종을 치었다가 그 종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제 종을 치니까 훼손이 이제 이렇게 손상이 이렇게 자꾸만 심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5년 이전에 어떤 국가의 어떤 국경일 그리고 어떤 기념하는 특별한 날, 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축사한 날, 이런 날에만 쳐서 타종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알고 있는 10월 30일 제하의 종, 제하의 종으로도 타종을 했었죠. 그러니까 점점점 종이 광해군 때 걸었던 그 종인데 그 종을 계속해서 쳐오고 있으니까 문화재의 어떤 보존하는 어떤 거로는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985년에 그거를 떼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그 보관하고 새로운 종으로 달았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종은 신라 시대 때 왕이었던 성종인가요? 성덕대왕. 그 성덕대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밀레종을 복제해서 그걸 모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새로운 종으로서 지금의 보신각에다가 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신각 종은 상당히 아주 옛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1985년 이전에 달렸던 그 옛종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광해군 때 그 종각에 달 때 새로 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찰에 있던 그 종을 가져와서 이렇게 달았던 유구한 이러한 그 역사를 갖고 있었고요. 그 종을 한양 도서관에서 저녁 10시에 그 인정, 새벽 4시에 파루를 로 이렇게 이제 그 종을 밤에는 28번, 그리고 파루 때는 새벽에는 33번 이렇게 치면서 도중에 시계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종이 바로 보신각 옛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옛 보신각 종이고요. 상당히 좀 단순하고 한편으로 이야기할 때는 약간의 중국풍과 혼합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높이는 한 2m 20 정도, 그리고 입지름 맨 밑에 입지름이 한 2m 20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3m 좀 넘는 이러한 상당히 큰 이러한 대종이고 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톤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톤인가요? 아주 엄청난 정확치는 않지만은 이런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바로 이제 아주 우리 조선 시대 때 광해군 때부터 종루에서 치어서 1985년 이전까지 찾던 아주 유래가 깊은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원각사라는 사찰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서대문 안쪽에 있었던 정릉사에서 있었던 종이 이제는 원각사로 가고, 또 원각사에서 종을 쳤던 종이 다시 또 이제 숭례문, 그리고 또 이제 명례동 고개, 그리고 이제 종로에 왔었다고 했었죠. 바로 거기에 있는 원각사, 절이 바로 지금의 탑골공원 앞에 탑골공원 일대, 그러니까 탑골공원이 지금 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원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원각사에서 이제 종로에 달려 있었던 종을 바로 원각사에서 이제 또 사용했던 종이기도 하죠. 이 조선 초기에는 큰 5개의 종이 있었다고 해요. 태조 때 커다랗게 만든 주조했던 대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태종 때 경복궁에 광화문에 달았던 종도 있었고요. 또 이 세조 때인가요? 경복궁 사정전에도 달았던 큰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3대 사찰 중에서 하나였던 또 흥천사 절이 있었죠. 즉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종이 사찰이죠. 거기에도 큰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원각사에도 큰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큰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흥천사의 큰 대종과, 그리고 이 원각사에서 썼던 종로에서 상회했던 보신각의 옛종과 흥천사 종 2개만이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특히 이 사정전, 경복궁 사정전에 있던 종은 조선 말기까지도 있었는데,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당백전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이 당백전 한 푼이 상평통표의 100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백전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까지 있었던
그 사정전에 있던 큰 종을 녹여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당백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도 조선 말기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종은 이제 조선 초기에 아주 커다랗게 만들었던 대종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각사가 있었던 곳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흥복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탑골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거기에 흥복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태종 때 억불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흥복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 터에다가 세조 때, 또 세조는 상당히 그 불교에 대해서 관대한 이러한 정책을 폈었죠. 그러니까 그 세조가 거기에 때 원각사라는 사찰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각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각사가 만들어지고 또 원각사에 이 정릉사에서 사용됐던 그러한 그 종들이 또 원각사까지 이제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원각사라는 절에 이제 매달리게 됐던 것이죠. 또 세조는 또한 또 큰 종을 또 그때 당시에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바로 이 원각사종을 달았지만 그 전에도 세조도 또 큰 대종도 만들고 하면서 상당히 불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은 왕실에서는 이렇게 세조는 이 불교를 배척하지 않고 이 왕실에서는 수용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갖춘 왕이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원각사는 거기에 그 자리에 차지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탑골공원은 서울에 만들어진 최초의 공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그 탑골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로 이 십증석탑과 비만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십증석탑과 비만이 남아져 있었는데, 바로 이 십증석탑과 비만이 남아져 있었던 것이 바로 원각사 사찰 내에 그게 바로 있었던 것이었죠. 그 원각사가 이렇게 세조 때 세워졌다가 언제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냐면은 성종이 이제 다시 또 억불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어떤 성리유약적인 그러한 그 사상 이념이 더 강고해질 때가 이제 또 성종 때이기도 하는데, 이 성종 때 억불 정책을 통해서 원각사는 다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연산군 때 이제 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이 원각사를 이제 이 전국에 있는 이런 기생과 악사들을 모아서 이 관리하는 이러한 역할을 장학원에게 주죠. 바로 그 장학원이 이 원각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방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데, 그 연방원이 바로 원각사에서 이제 그러한 이 종묘 그리고 사제 이렇게 문선왕이 있었던, 즉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대성전 이런 재래를 음악과 무용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궁중에서 어떤 잔치가 열어지는 연항에 대해서 궁중 무용을 또 이제 교육하고, 이러한 곳이 바로 이제 장학원인 곳이었죠.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원각사 사찰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했던 곳이 바로 이제 장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연산군을 이제 즐거운 이러한 잔치에 대동하는 이러한 기생들을 교육하는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기생방의 역할이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원각사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중종 때 사찰의 건물들마저 모두 다른 정각들을 보수 그리고 수리하는데
되기 위해서 그것들이 다 이제 철거되는 것이죠. 철거돼서 그러한 곳으로 공사용 제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각사는 그 중종 때 완전히 다 그 정각들은 없어지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10층 석탑과 그 비만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거기 원각사가 이제 조선 후기는 계속 이제 있게 되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원각사의 그 터에 이제 탑골공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각사제의 10층 석탑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탑과 비만 남아있던 거기에 또 10층 석탑도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 상층부가 땅에 떨어져 나가 있고 막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놨었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1946년인가요? 미군 그 공병대가 그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 10층 석탑 위에 그 상층부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장비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올려 놔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10층 석탑과 원각사비가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은 그나마 우리가 이 탑골공원 안에 이렇게 제대로 그 안을 갖다가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원각 사진은 처음에 이렇게 사찰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다가 연산군 때 기생방으로도 사용되고 중종 때 제목들을 뜯어다가 이제 다른 건물 공사로 쓰여서 완전한 빈토로 남아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탑골공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10층 석탑과 원각사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와 어떤 문화된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내판도 만들어지고 보관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이 조선시대 때 경기도였던 개풍군의 부소산에 있었던 경천사 터에 세워졌던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목이나 형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반환해서 지금 중앙박물관에 로비 중앙에 세워져 있지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 충무광 때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본으로 해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세조 때 세워진 거고요. 이것이 바로 탑골공원 안에 지금도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유리 보호각으로 사방을 감싼 채 지금은 저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둘러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찍었던 사진에 이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10층 석탑에는 어떤 면석 그리고 이 탑신부에 아주 빽빽하게 어떤 동식물 그리고 뭐 당초무늬 이러한 것들이 아주 현란하고 아주 그냥 정밀하게 조각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도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보살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장면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빽빽하게 10층에 아주 그냥 걸쳐가지고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신 그리고 여러 보살, 부처 이런 불교에서 이야기에는 여러 또 이런 이 보살들과 신들 이러한 조각들이 인물들이 아주 그냥 정밀하게 조각되어 있어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탑골공원에 있어서 그런가요? 예전에 유리 보호각으로 세워져 있을 때도 이것이 바로 국보 2호라는 것은 몰랐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숭례문이 국보 1호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석탑이 국보 2호였죠. 지금은 우리가 번호를 붙이는 것은 이제는 별로 문화재를 우선순위 그리고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등록 번호로 1호, 2호, 3호 이렇게 붙였던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 붙였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 이것이 바로 그때 그 국보 2호로서의 그 위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또 경천사지 그 시침석탑보다 더 이 서울 도심에 가장 가까운 종로 탑골공원 안에 있던 것이었고 지금도 그 모습 그 위치에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천사지 이 10층 석탑 입니다. 이거는 원각사 비인데요. 이 원각사 비도 여러 비문이 많이 꽉 채워져서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어떤 문신들이 글을 지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새겼던 것이었고요. 이것도 상당히 크고 엄청나게 이 무거운 그리고 날렵한 이런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정각 안에, 보호각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시침석탑과 마찬가지로 빈토에 달랑 이렇게 2개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각, 보호각으로 이렇게 현재 산성 비와 그리고 새똥을 맞지 않게 보호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호각을 세우기 이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바로 이 상단부에 보면 이 전서체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바로 대원각 그리고 사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글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종 세조 때 문신이었던 강희맹이 썼던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마리의 용이 아주 용투림을 하면서 아주 그냥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이 상단에 지붕돌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이 탑골공원은 3.1 만세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이 탑골공원 안에서 1919년 3월 1일 날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종로로 나가서 이렇게 시위를 벌였던 그러한 3.1 만세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 만해 한용운 기념비도 있고요. 그리고 3.1운동 기념탑,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런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어떤 산책로처럼 의미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원각사라는 절과 그리고 식층석탑의 문화재의 어떤 가치 그리고 3.1운동에 펼쳤던 어떤 발상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중충돼 가지고 펼쳐졌던 것이 바로 종로 상가에 있는 탑골공원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